무작정 캐러셀 따라하기입니다. 부트스트래퍼 공식 홈페이지에서 샘플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캐러셀 예제를 실행하시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헤더, 컨텐츠, 푸터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 컨텐츠 부분에서는 컨텐츠 1번, 컨텐츠 2번, 컨텐츠 3번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제를 확인해 보시면 헤더하고 컨텐츠 1번 같은 경우에 영역이 전체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플루이드 형태로 선언을 하시거나 컨테이너 박스를 잡지 않으시면 전체 영역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컨텐츠 2번, 컨텐츠 3번 푸터의 경우 내용 자체가 컨테이너 박스 안쪽에 정렬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컨텐츠 1번의 경우 이미지 슬라이드를 사용을 했는데요. 캐러셀이라는 부트스트랩에서 지원해주는 이미지 슬라이드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캐러셀 예제는 실제로 기업용 홈페이지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레이아웃입니다. 이 예제를 변형을 하시면 다양한 기업용 홈페이지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 중에 캐러셀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캐러셀이라는 이제 이미지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이 예제 코드를 보시면 캐러셀이라는 선언되어 있는 부분 안쪽에 크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OL로 선언되어 있는 리스트 같은 경우에 이 화면에서 페이지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항목이고요. 캐러셀 다시 이너라는 항목은 이 캐러셀의 내용을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지금은 세컨드 슬라이드라는 항목이 내용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세 개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캐러셀 다시 아이템으로 선언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러셀 다시 컨트롤인데요. 이전 버튼하고 다운 버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부트스트랩 예제를 작성을 하면서 이제 제일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은 부트스트랩4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이 작성이 안 되더라고요. 코드 완성이 자동으로 안 돼서 그게 제일 불편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부트스트래퍼 스니펫이라는 그 아주 좋은 플러그인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금 설치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장표에 넣었고 현재 기준으로 4.3.1 버전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부트스트랩을 위한 이제 115개의 코드 스니펫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법은 b 부트스트랩에 클래스명을 입력을 하시면 해당 부분이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b-폼 예제에서 보시는 b-폼 그룹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기본적인 코드들이 작성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플러그인은 Intelligence for CSS Class Name in HTML이라는 플러그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업 공간 내에 선언되어 있는 CSS를 기반으로 클래스 이름을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 CSS를 선언을 하시고 이제 클래스 선언을 하실 때 보시면 이제 자동으로 거기에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클래스명이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실습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여섯 번째 예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헤더 쪽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요. 헤더에 GMB 메뉴 이어서 입력을 합니다. GMB 메뉴 입력 후에 오른쪽 끝에 있는 서치 버튼 태그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내비게이션 클래스 선언을 하시고 이 내비게이션의 색깔은 검정색으로 피시드 탑 배경색도 검정색으로 선언을 해주시고 캐러셀이라는 왼쪽 제일 끝에 부분을 선언을 합니다. 이어서 서치 버튼 쪽에 입력을 해주시고요. GMB 메뉴 입력을 시작을 하는데 내비게이션 아이템들에서 그 GMB 메뉴들을 하나씩 입력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서치 버튼 입력을 해주시고 클래스 선언 해주시고 서브밋 형태로 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이어서 메인 쪽에 선언을 하시고 이 부분에 컨텐츠 내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섹션으로 선언을 하시고 마이 캐러셀 해서 캐러셀에 관련된 클래스를 선언해 주세요. OL로 이미지 슬라이드의 리스트를 선언해 주시고요. 캐러셀 이너 부분을 입력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전 버튼과 다음 버튼 관련된 부분을 입력을 해주세요. 이 캐러셀이라는 이미지 슬라이드의 페이지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고 이어서 이미지 슬라이드에 들어갈 내용들을 하나씩 입력을 시작합니다. 이 아이템은 총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템을 3개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CSS 쪽에 영역 쪽에 들어가는 마진이나 또는 커스텀 해줄 내용들을 선언을 합니다. 바디 쪽에 이 문서의 기본 글자색을 선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리스트 쪽에 높이를 선언을 해주시고 이미지의 크기를 선언합니다. 캐러셀 아이템 쪽에 들어갈 텍스트들을 변경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섹션 2번에 해당하는 헤딩이라는 메뉴를 1행 3열 형태로 입력을 합니다. 이 세 개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하나 입력한 거를 동일하게 3개에 나눠서 복사를 하시고 이 영역들을 컬-4로 선언을 해서 이 한 셀에 12컬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커스텀할 CSS를 CSS 파일 쪽에 선언을 하시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주로 마진에 관련된 내용이나 텍스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예, 두 번째로 콘텐츠 3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 이미지 텍스트, 텍스트 이미지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고 한행에 2개씩 들어가고 이게 총 3행에 입력이 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컨텐츠 3번에서 보시면 태그 쪽에는 동일하게 수번대로 입력을 합니다. 텍스트, 이미지. 근데 두 번째 쪽의 내용을 보시면 이미지가 먼저 오고 텍스트가 이후에 온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때 오더 값을 통해서 첫 번째 오더 값을 2로 주고 이미지의 오더 값을 2를 주고 텍스트의 오더 값을 1로 줘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서 이 내용이 역으로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더 쪽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회사 정보와 백투 탑이라고 해서 탑으로 올라가는 버튼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첫 번째로 캐러셀이라는 이미지 슬라이드의 사용법이고요.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컨텐츠 2번에 컬럼을 12개로 쪼개서 컬-4로 선언을 해서 이 헤딩이라는 이 내용들을 3번 형태로 출력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게 오더라는 옵션을 줘서 태그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이미지가 먼저 출력이 되도록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실습은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